원가충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를 먹으러 가도 이거는 재료 원가가 얼마고 여기 월세가 얼마인데 이 가격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떤 물건을 사도 그거 원가가 얼마인지는 아냐. 그딴 걸 왜 사냐. 사업가 새끼들 열의 아홉은 다 도둑놈들이다 라는 식으로 저를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물론 정말 너무 바가지 장사를 하는 곳에 가면 저도 일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 정상적인 소비가 불가능한 수준인데 친구의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고, 근데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은 이런 원가충들이죠 사실은. 뭘 먹을 때마다 원가 생각하고 뭘 살 때마다 원가 생각하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일단은 절대로 큰 돈은 못 벌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순환 논리인 거죠.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큰 돈을 못 벌고, 큰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결국에는 이제 끝없는 쳇바퀴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애초에 그냥 이해가 불가능한 분들이어가지고 어딘가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가 따지고 자꾸 뭐를 쳐먹으면서 이거 원가가 얼만데 이딴 소리 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니들 원가는 정자란 난자밖에 없는데 니들한테 왜 최저시급 줘야 돼? 라고 하면 거품 밀고 쓰러집니다. 이 새끼들 막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아니 지들 원가는 그러면 얼만데? 지들 원가가 대체 얼마길래 자꾸 최저시급 해달라고 그러고 뭐 삶의 질을 논하고 그러면 또 지들은 이러겠지.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몇 억씩 드렸고 대학교도 나왔고 내가 거기에 들어간 노력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노력이 안 들어가나요? 다른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들의 몸값을 생각할 때는 자기한테 들어가 있는 온갖 매몰 비용을 다 생각을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파는 거에는 그런 무슨 원자재 값만 해가지고 그 다른 타인의 노력 같은 거는 아예 첨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이 되게 이타적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음식을 예로 들면 원가에 맛 개발비에 주방장 요리 시간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요리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런 거 같은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원가 뭐 그러고 저기 뭐야 누구나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진짜 바가지 씌우는 그 바로 옆집에다가 똑같은 거를 차려가지고 똑같은 맛 내면서 1,000원만 싸게 팔아보세요. 떼부자 되지. 근데 그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 원가충 친구를 만나면은 너의 원가는 정자와 난자뿐이다. 너도 그러면은 헐값에 가가지고 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정자와 난자 친구에게. 리섬님, 사람은 사업을 할 체질이나 그런 태생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사업을 하면요 일단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좀 포기를 해야 돼요. 적어도 초반 몇 년 정도는. 그래서 제가 그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 진짜 사업 이제 막 시작해놓고 이제 돈 번지 몇 달 돼놓고 뭐 저 수천만 원 법니다 막 이렇게 해야 돈 법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사업 막 진짜 몇 년 동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막 요즘 그 대세에 편성해가지고 막 PDF 같은 거 부랴부랴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PDF 막 이런 게 대체제가 나왔을 때에 대한 그런 면역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 대응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남들한테 무슨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주제 넘는 일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따라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은, 사업을 하려면 초반에는 진짜 그 불안한 온갖 리스크를 견뎌야 되는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정말 불안해서 미쳐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보고, 사업을 하면서 막 매출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비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평범한 사람들을 정상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내 고정 수익이 없으면은 거기서 엄청난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만 원의 순수익이 났어. 근데 다음 달에 막 200만 원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사업이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또 성수기가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게 훨씬 더 크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지난달에 내가 한 500을 벌었어. 근데 이번 달에 한 150 벌려. 그러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사업체를 운영을 하라고 줘도 운영을 잘 못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인간이 가진 그 심리적인 그게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 같은 것도 못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매출이 막 엄청 올라와 있는데 그 매출을 전부 다 막 직원 뽑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해요. 야, 이 버릇을 조금 이렇게 좀 챙겨놔야지 나중을 위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라고 봅니다. 친구가 나를 약속 순위에서 나중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날에 시간돼? 라고 물으면 상황 봐서 그때 약속 없으면 말해줄게 라고 합니다. 이게 한 친구만 이런 게 아니라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막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저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텐데 문제를 못 찾겠어요. 저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모든 친구가 다 이런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일단 저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모든 거는 결국에는 아무리 다 같은 친구라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모이는 절친이 한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도 인간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우열관계가 있어요. 대부분. 특히 또 어린 남성들의 경우에는 또 남성 호르몬도 뿜뿜하고 막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 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제 과거 친구들,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 제가 막 사업하다가 힘들어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연락하면은 친구들이 지들 바쁘다고 안 만나주는 애들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거 갖다가 뭐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는데, 왜냐면 저도 바빴으니까. 저도 바빴고, 그리고 저는 애초에 남이 내 고민을 안 들어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저는 어떤 게 서운한 거냐면요, 내가 유튜버가 되고 나니까 내가 만나자고 하면은 애들이 새벽같이 다 튀어나오더라고. 다음날에 회사를 가야 되는 애들도 다 튀어나오고 언제 볼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나를. 예전에는 나라는 사람이 친구가 생각하기에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 상대였던 거야. 그러면 메리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질문자분도 약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언제든지 부르면 나올 수 있는 친구이지 않을까. 얘는 굳이 내가 약속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친구, 그때 봐서, 그때 당일날 봐서 약속 없으면 만날 수 있는 친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과거 친구들이 저를 막 보자고 해도 막 쌩까고 이러는 게 하나도 안 미안한 이유가, 걔네들도 그랬어요. 걔네들도 자기 바쁘다고 나 안 만나주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제가 힘들 때 연락을 하면은 항상 바로바로 나와주던 친구는 오히려 제가 유튜브로 잘 되고 나니까 저 바쁠까봐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저 바쁠까봐 일부러 먼저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정말 친하게 지내고 내가 나오라고 하면 언제든 나왔던 친구는 내가 잘 되기를 멀리서만 응원해주고, 가끔가다 제가 연락하면 아야 잘 지냈지? 야 너 요즘 잘 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제 영상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봐 주고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데, 오히려 저가 잘 되기 전에 제가 연락하면 나오지도 않고, 제가 막 진짜 내가 너네 동네까지 갈게 한번 보자 해도 끝까지 안 나오던 친구들이 오히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하면서 막 자기 무슨 뭐 주변 사람들한테 제 자랑하고 다니고, 나 걔랑 진짜 친한 사이라고 막.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제 과거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을 텐데, 뭐 특정인을 저격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 그러거든요. 제 중고등학교 동창이 한 50명이 있다 그러면 50명이 다 그럽니다. 아니 한 명 빼고, 막 한 명 빼고 49명은 다 그래요. 진짜로. 어디 가면은 어떻게든 나랑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인스타에 올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나 태그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과거 사진 올려가면서 막 추억팔이 하려고 그러고. 인간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란 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안 그러거든요. 저는 제가 되게 잘 나가지 못할 때 내가 안 만났던 친구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잘 나갈 때 나는 미안해서라도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얘 괜히 내가 나는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그 친구가 막 돈 못 벌고 이런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거리를 둔 게 아니라 그냥 까먹고 그냥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뻥 하고 라이징하게 뜨는 친구들이 있어요, 종종. 그럼 그 친구들이 있으면은 얘 괜히 잘 됐다고 내가 연락하면은 괜히 좀 그러겠지 해가지고 그냥 멀리서 응원만 해주거든요. 근데 꼭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 때도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막 우리 친했었지 않냐, 우리 그런 데가 있었지 하면서 무슨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질문 제가 한 건데 이제 돌이켜보니 저도 학창시절 때 친구가 인기가 없었는데 그때는 제가 무시했지만 대학 가서 그 친구가 잘생겨지고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제가 먼저 만나자고 문자 보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아도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고 이랬을 때 나랑 같이 똑같이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유튜브로 빵 떴어. 근데 그 친구가 한번 보재. 그 친구가 갑자기 나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밤 11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보재 하면은 나도 당장 옷 갈아입고 나갈 것 같아. 왜냐면은 언제 볼지 모르는 친구잖아. 맨날 바쁘고. 그러면 충분히 나갈 메리트가 있죠. 근데 내가 항상 부를 때마다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나랑 삼겹살에 소주를 마실 수 있는 친구다 라면은 뭐 나 오늘 피곤한데 굳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리섭님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바로 상경하려 합니다. 무슨 지역에 상경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리섭님만의 자취 꿀팁도 알려주세요. 여기저기 다 살아보세요. 아 이거 다리 보니까 뭐 바지도 안 입은 거죠. 반바지 입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살아보면 저도 진짜 여기저기 진짜 많이 살아봤거든요. 저는 처음에 살아본 데가 삼성동이에요. 강남구 삼성동. 놀랍게도 처음 자취를 저기서 해봤어. 삼성동 고시원. 고시원인데 또 나는 일단 첫 독립이니까 뭔가 강남에서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삼성동 저기 뒷골목에 있는 고시원으로 갔었는데 거기 있다가 저기 대림에도 한번 살아봤다가 수원 쪽에도 살아봤다가 동대문에도 살아봤다가 노량진에도 살아봤다가 그냥 뭐 여기저기 다 살아보세요. 그리고 자취 꿀팁이 있다면은 짐을 늘리지 말라는 거.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죠. 모든 짐은 그냥 다 다이소에서 사시고. 아니 진짜로 남자는 그냥 뭐 저기 뭐야 캐리어 하나 큰 거 싸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살면 되는 거예요. 모텔에 저 월세 내고도 살아보고 다 그냥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경험이야 경험. 짐을 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더 여기저기 다닌다는 가정하에 옷 개 많잖아요 리섭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옷이 많아진 것도 어느 정도 그냥 자리를 잡고 나서 생긴 거죠. 여러분 고시원 가면요 옷을 걸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 있지도 않아요. 일단 누울 공간도 부족한데 거기에 옷을 놓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반지하 빵이라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뭔가 옷을 조금 사고 이래야지. 반지하 빵 가서 우리 국룰 있잖아요. 자취생들 국룰 왕자 행거를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뭐 흑수저라고 한다? 그거 구랍니다. 왕자 행거 모르면 흑수저 아니에요?